안녕하세요. 기태형입니다. 자, 우리 실전 모의고사 시작하겠습니다. 총 8회고요. 여러분들 이 문제 푸실 때 30분 정도 시간 재고 푸시는 게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제가 그렇게 진행했고요. 자, 1번부터 한번 보죠. 공공언어 바로쓰기 원칙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요. 우리가 많이 봤던 표현들이고요. 다만 이제 첫 번째 거 보면 고압적이거나 권위적인 표현은 피할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요. 국립국어원에서 이 공공언어 수정의 사례로 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보죠. 일단 기업 같은 경우에 통보가 좀 일방적으로 알린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좀 고압적이거나 권위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알림으로 바꾸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니은 한번 보시면 이거 한번 보죠. 이거는 일부분의 밑줄을 쳤기 때문에 전체 문장을 잘 보셔야 되는데 걸리는 부분을 보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 그다음에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시스템에 올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쪽에는 명사로 된 서술어가 나와 있고요. 이쪽에는 용언으로 된 서술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구조가 대응이 되지 않죠. 그래서 고쳐보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시스템에 올려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추진 중이니 그죠? 뭡니까? 관리 카드 자체를 꾸미는데 지금 우리 카드 자체는요 추진 중일 수가 없는 거죠. 추진한다라는 것은 행위와 관련되기 때문에 새롭게 고친다는 의미의 갱신을 넣어가지고요 추진 중인 지시사항 관리 카드 갱신 이렇게 꾸미는 게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리을인데요. 4번 보시면 지시사항 관리 시스템 지침에 따라 올려라고 했을 때 우리 왜 올리다는요 항상 문장이 자 뭐뭇을 어디에 라고 해가지고요 목적어와 필수적인 부사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고친 4번에서는요 수정한 내용을 이라는 목적어만 나와 있기 때문에 필수적 부사어가 추가되지 않았죠. 그래서 적절하게 수정하지 못한 겁니다. 정확하게 고쳐보면 지시사항 관리 시스템 지침에 따라 그저 수정한 내용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쓸 수가 있겠죠. 자, 2번은 어렵지 않아요. 적절한 거 찾는 거고요. 보니까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 아니라도 높이기도 한다. 지금 상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2번이죠. 수업에서 선생님이 어린이 자체는 높임의 대상이 아닌데 뭡니까? 드시다 라고 해가지고요. 높이고 있습니다. 그죠? 나머진 크게 어렵지는 않죠. 1번 같은 경우에 아버지는 높임의 대상이지만 할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높이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방송과 같은 공적 담화기 때문에 높이지 않은 거고요. 높임의 대상이지만 높이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께 할머니는 조금 전에 시장에 가셨어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높임의 대상을 그냥 높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의 사례는 아니고요. 자, 3번 보시면 역시 문법적인 내용이고요. 적절한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품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늦다 같은 경우는 형용사, 동사 둘 다로 쓰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 같은 경우는 일단 수사, 그 다음에 관형사 둘 다로 쓰인다는 건데 어떤 문법적인 기준이 있는지 그죠?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제시문에 정보가 나와 있기는 해요. 일단 내용 분석해보죠. 1번 보시면 이 장소의 이와 여러 개의 여러는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주고 끊어보죠. 어떤 장소, 이 장소, 몇 개, 여러 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은 품사로 분류할 수 있겠군. 일단 체언 꾸며주고 조사와 결합하지 않으면 관형사라고 나와 있고요. 일단 우리 대표적인 조사가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 조사 을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붙여보면 이나 여러에는 그런 게 붙을 수 없으니까 1번은 아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큰은 하고요. 큰 같은 경우에 동일한 형태의 어미가 결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큰은 같은 경우는 크다의 크에다가 는이라는 어미 결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같은 경우는 크다의 크에다가 니은이라는 어미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의 어미가 결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일단 여기에서 걸러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학생 둘이 있다의 둘, 그 다음에 이를 반식하다의 반 같은 경우에 대상의 수량을 정확하게 나타낸다는 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둘은 정확한 수량을 나타내지만 반은요 반 자체가 기준에 따라서 수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량을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명사예요. 명사인데 다만 대상의 수량을 정확하게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에 3번도 걸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작은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같은 경우에 어미가 결합한다. 작은 같은 경우는 작다의 작에다가 은이라는 어미가 결합한 건데 모든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이런 식의 기본형이 따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어미 결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걸러낼 수 있죠. 문법적인 내용을 단순히 외워서 적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근거, 그 다음에 단어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 충분히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4번 한번 가보죠. 빈칸 문제고요. 요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좀 질문하신 분도 계신데요. 요거 그냥 연세 논법이에요. 그래서 문장 논리에 응용되는 그런 규칙들을 그냥 길게 긴 문장으로 풀어서 썼을 뿐이죠.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생물 다양성 보존은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고 바로 그 수단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물 다양성 보존이죠. 그러면 생물 다양성 보존이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얻는 최선의 수단이라는 것이 첫 번째 전제고 두 번째 전제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연쇄 논법을 해가지고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 뭡니까? 최선의 수단이고 그다음에 최선의 수단과 의무와 필요성을 연결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번 보시면 어떤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얻는 최선의 수단이라면 그러면 해보죠. 생물 다양성 보존이 최선의 수단이고 최선의 수단이면 실행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따라서 생물 다양성 보존은 뭐예요? 보존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뭐냐면 A면 B 그 다음에 B는 C 따라서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알고 있는 거죠. A는 C 이렇게 해가지고요. 연쇄논법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장 논리를 이렇게 길게 풀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시면요. 이건 우리 어렵지 않죠. 얘는 주어진 전제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죠? 조건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굳이 뭐 A, B, C, D, E 이렇게 기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해보죠. 요거 1번이라고 하고 2번, 3번, 4번 했을 때 먼저 1번이요.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자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그죠? 을복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값세 그 다음에 맞고니까 and 뭡니까 병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3번 한번 보면 그죠? 자 갑이 자치행정 업무와 세무 업무를 동시에 맡지는 않는다 그러면 뭡니까 갑자 and 값세 이것을 부정하는 거니까 듬으로 간 규칙 적용하면요 그죠? not 갑자 또는 뭐예요? not 값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4번 한번 해보면 병이 복지 업무를 맡지 않으면 그러면 not 병복이면 그죠? 그 다음에 정은 안전 업무를 맡지 않는다. not 정안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순한 문장 논리예요. 1번부터 해보죠. 그러면 자 갑이 자치행정 업무를 맡으면 병은 복지 업무를 맡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세요. 갑이 자치 업무 행정을 맡으면 어떻게 되는 갑자이면 뭡니까? 1번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정안이죠. 그죠? 1번에서 정안 그 다음에 이것이 정안이 4번이 지금 후권을 부정하는 거죠. 여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권 부정해서 병복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병은 복지 업무를 맡지 않는다가 아니라 맡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병이 환경 업무를 맡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을은 복지 업무를 맡는다. 2번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병이 환경 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후권의 일부를 긍정하는 건데 이렇게 후권의 일부를 긍정해서 정권을 긍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2번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3번 보시면요. 갑이 자치행정 업무를 맡으면 이제 을 관계로 끌어가야 되네요. 을은 복지 업무를 맡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일단 가보죠. 1번에 따라서 갑이 자치행정 업무를 맡으면 뭡니까? 정이 그죠? 안전 업무를 맡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또 3번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게 뭡니까? 갑이 자치행정 업무를 맡는다는 건 이 부분을 부정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 업무를 맡지 않는 거죠. 괜찮아요, 그죠? 자, 갑이 자치행정 업무를 맡는다는 건 이것을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갑이 세무 업무를 맡지 않고요. 갑이 세무 업무를 맡지 않는다는 게 2번의 후권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을은 복지 업무를 맡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죠? 1번, 3번, 2번 이용하면 되네요. 그 다음에 4번에 갑이 세무 업무를 맡으면 이라고 했을 때 일단 갑이 세무 업무를 맡는다는 건 바로 요거 3번에 뒤에 것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끌어낼 수 있는 건 not 갑자인데 정의 안전 업무를 맡는다 연결되는 고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안 되고요. 그죠? 일단은 뭐 정의 안전 업무를 맡는다라고 했을 때 그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특별히 여기선 더 이상 연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세무 업무를 맡으면 그러면 뭡니까? not 갑자인데 not 갑자 가지고 여기서 뭐 정권 부정해서 끌어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
6번 한번 가보죠. 적절하지 않은 거 나와 있는데요. 내용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문학 비평문이죠. 한번 보시면 1번에 시인은 조국의 부재 속에서 조국의 존재를 느낀다 하면은 우리 3문단에 님이 부재하는 상황이 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상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미 1문단에서 님이나 당신은 조국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 임을 조국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괜찮고요. 그다음에 2번에 시인은 사회적 규범의 부재를 국권을 상실한 원인 그러면 사회적 규범 역시 3문단에 나와 있는데요. 사회적 규범이 권력과 금력을 위해 봉사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것은 없다, 부재한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이것이 권력과 금력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재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3번에 님은 시인과 그가 살았던 시대의 그죠? 역사적 맥락 속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라는 거. 여기서 님 조국으로 해석하는 게 일제강점의 현실이라든가 독립운동가로서의 삶과 연관지어 보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맥락 속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집 민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이 문단에 보면 집도 없고 민족이 없습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국권 상실의 역사적인 현실로 인한 우리 민족의 비참한 처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자, 7번 한번 보시면요. 가말을 맥락에 맞추어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보죠. 가, 나, 다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게 그죠? 뭐가 나오면 안 될까요? 그죠? 일단 다가 그냥 사례 자체가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글이 제시되지는 않죠. 그래서 요거 안 되고요. 이 글 같은 경우에는요. 가하고 나 둘 중에 뭐가 먼저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전체적인 내용과 사례가 이어진다는 규칙을 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거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비극은 연민과 두려움을 자아내는 사건들의 모방을 통해 연민과 두려움을 자아내는 감정들의 카타르시스를 성취하는데 바로 그런 두려움과 연민을 자아내는 구체적인 작품의 사례로 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글에서는 이거죠. 다음에 마 다음에 다가 이어진다는 표지를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1, 2, 3번 중에 마 다음에 다가 나오는 거 몇 번밖에 없습니까? 요거 그죠? 2번밖에는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위상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최소한의 순서 그죠? 연결해가지고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8번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개요표 문제인데요. 항상 하위 항목과 상위 항목의 연결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특히 원인과 방안 쪽에서 원인의 1번과 방안의 1번이 대응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인의 2번과 방안의 2번이 대응이 돼야 하죠. 그러면 나머지 조건들은 어렵지는 않고요. 지금 보세요. 여기 디귿 쪽에 들어가야 되는 게 2번 원인, 그죠? 데이터 센터 저장 정보량 증가에 따른 전기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탄소 발자국이 생기는 거니까 이 데이터 센터의 저장 정보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자체를 없애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그죠? 전기 생산량이 증가돼서 탄소 발자국이 발생하는데 전기 생산량 증가시키는 추가 데이터 센터 건설을 하게 되면 지금 원인의 2번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번은 적절하지 않아요. 9번 한번 보시면요. 빈칸 추론 문제인데요. 일단 한번 가보죠. 가 쪽에 보면 이런 게 남아있죠. 1문단에 신이 자연물에 숨겨놓은 수많은 진리 중에서 인체 비례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진리. 그러면 신이 진리를 숨겼을 때 인체에 가장 아름다운 진리를 숨겨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를 하면서요. 기아 도형이 인체 비례와 관련이 있다는 점. 이 인체 비례는 신의 진리가 숨겨지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 기아 도형으로 건축물을 디자인하면 즉 뭡니까? 인체 비례와 관련 있는 디자인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인체 비례에 숨겨진 신의 진리를 구현하게 되는 거죠. 그죠? 신의 진리를 넘어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말 그대로 이제 인체에 신이 진리를 숨겨 놓은 거니까 1번이나 아니면 가는 요거 신의 진리를 구현해내서 1번이나 3번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시면 건축에서 미적 표준으로 인체 비례를 활용하는 조형적 안목은 서양뿐 아니라 동양에서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구고연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빈칸의 맥락을 보면 자, 이 삼각형은 고대 서양에서 신성 불가침의 삼각형이라 불렀던 것과 동일한 비례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비례를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조형적인 안목이 서로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계산법이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3번이 될 수는 없어요.
자, 10번. 이거 수로 논리 부분이고요. 우리 크법으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적절한 거. 바로 해보죠. 자, 가는 어떻게 합니까?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공무원으로 채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도이면. 그죠? 나체 채용되지 않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 한번 보시면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 중 일부는 했을 때 그럼 뭡니까? 크체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그지스트를 기호한 겁니다. 크체는 뭡니까? 공직관이 투철하다. 공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중개념이 지금 채용이 되는 거고 중개념의 형태를 맞춰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여기서는 크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 위치 바꾸기 해가지고요. 그죠? 크 공이면 채. 근데 채고 나치니까 이거 대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채이면 뭡니까? 낫도. 그러면 도덕성의 결함이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크공이면 채고 채이면 낫도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라서 크공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낫도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공무원으로 뭡니까? 자, 공직 그죠? 다시 할게요. 공직관이 투철한 사람들 중 일부는 뭡니까? 도덕성의 결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뭐 우리가 흔히 크법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도이면 나체, 그 다음에 크체면 공. 그래서 바꿔보니까 크공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공직관이죠. 크공이면 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연결해 보면 크공이면 채고 채이면 낫도니까 어떻게 해요? 크공이면 낫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거 공직관이었어요. 그래서 공직관이 투철한 사람 중 일부는 낫도 도덕성의 결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10번까지 보고요. 우리가 10문제씩 끊어서 강좌 하나씩 올릴 겁니다. 잠깐 숨 좀 돌리시고 11번부터 다시 시작할게요.